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일 때 액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분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지상 건물이 구분 소유 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단순한 구분 소유가 아닌 단순 공유인 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건물과 일반 건물, 그거는 구별하실 줄 알지 않습니까? 구분 건물은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 내에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 공유, 일반 건물들은 그런 구분 소유권이 없는 건물 하나가 그 소유권 하나, 이런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다가구 건물 같은, 사람은 여러 사람, 방은 여러 개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는 건물 한 덩어리거든요. 그죠? 그런 이제 관계인데, 예를 들면 다가구 그 건물이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소유자가. 공유 관계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공유자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전체 점유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불가분 채무로 부담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불가분 채무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연대 채무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건물 주인이 10명이다. 지금 다가구에 10명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명의 지료를 10분의 1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연대해서 총 지료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결론이 되게 되면 지료를 청구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집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원래 지금 408조, 409조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408조에 따르면은 기본적인 그 채권 채무 관계는 분할 채권, 분할 채무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분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유자 1번에 대해서는 10분의 1, 소유자 2에 대해서 10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면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다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불가분 채무라고 하게 되면은 소유자 1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소유자 2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재산이 있는 사람 상대로 다 받아내면 되고, 나머지 이제 자기들끼리 문제는 그 구상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행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분 채무에 대한 또 연대 채무에 대한 조문들 411조, 또 413조, 또 414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1년도 사건도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에 반한 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 채무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01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성질이 불가분 채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본 것처럼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일반 건물하고 권리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자,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한 지급 의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단순 공유가 아니라 지상 건물 소유권이 단순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 관계일 때는 이 구분 소유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각자의 전유 부분에 비례한 토지만을 점유한다고 봅니다. 각자 그 자기 지분에 비례한 그런 토지만을 점유한다고 봐서
아까 단순 공유 건물처럼 불가분 채무가 아니에요. 불가분 채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전유 부분이 좀 큰 사람은 자기 전유 부분 비율대로 좀 많이 내는 거고, 전유 부분이 좀 작은 사람은 자기 전유 부분에 비례한 만큼 조금 적게 내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2년도 대법원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법 점유로 인해서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요걸 이제 적정 대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자기 아파트 전유 부분 면적이 크면 거기 필요한 적정 대지 지분도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대지 지분이 필요한데 그 적정 대지 지분에 못 미치는 지분만큼은 그 부당이득으로 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2011년 판결이고요. 이 사건은 이제 본소 반소 사건인데, 본소는 토지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니까 전유 부분 소유자인 피고가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 금지에 따른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구하는 반소. 요거 이제 자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게 전유 부분만 갖고 있고 또 대지 지분만 갖고 있는, 대지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분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전유 부분도 없는데 내 땅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서 물색해서 돈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 청구할 때는 적정 대지 지분에 못 미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상대로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그 전유 부분만 갖고 있다든지 또는 전유 부분에도 적정 지분 적정 대지 지분에 못 미치는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거를 집합건물법 20조의 논리로 그 대지 지분은 당신이 가지는 것은 무효야.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야. 그래서 나한테 줘. 그 종된 권리로서 전유 부분에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한테 줘. 라고 하는 이런 이전 등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반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 소유자는 그 적정 대지 지분의 만큼에 상당하는 그런 부당이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2012년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대지 지분 개념을 둬서 모자라는 사람은 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분 채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원고는 그래야지 이제 집행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불가분 채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 공동 불법 행위 같으면은 불가분적 채무가 맞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뭐랄까요? 그 부당 이득이 전유 부분에 상응해서 각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부당 이득이 전유 부분에 상응해서 각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불가분적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수행을 했던 사건인데 조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자, 총 5개 층으로 이제 건물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각 층마다 1층에도 실제로는 수십 명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 그 방들이 다 있어서 호실들이 다 있어가지고 1층에도 뭐 1부터 20까지 소유자들이 있고 1은 1호실, 2는 2호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 전체가 이제 한 개 호실 1호 이렇게. 그다음 2층 전체가 2호, 3층 전체가 3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층에는 지금 한 20명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구조. 이런 구조의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 건물이 땅은 별개의 소유자가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돈 청구, 부당이득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논리를 그대로 이제 대입시키게 되면 전유부 각 층별 전유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일단 나눈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각 층별 전유부분이 같으면 그죠? 예를 들면 지료를 전체를 100만 원 청구해야 된다면 1층 1, 2, 3, 4, 5개 층이 전유부분이 같다 그러면은 1층 전체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불가분 채무로 해서 20만 원을 2층 전체가 또 20만 원을 3층, 4층, 5층 20만 원씩 하면 총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유 부분을 제가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모두 같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전유 부분 면적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비례한 그런 이제 분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판결들 보시면 원고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각 이게 1층 예를 들면 피고 구제모 외 14명 요게 1층이라고 치면 요 1층 소유자들은 각자 여기 이제 불가분 채무를 표현할 때는 각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각자 320 얼마를 그 다음에 피고 김기모 씨 외 17명은 각자 190 얼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 사람들은 불가분적으로 얼마, 2층 소유자들도 불가분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판결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이제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정 대지 지분을 보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자, 원래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적정 대지분을 이제 누군가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구분 건물들 중에서 구구각색으로 어떤 사람은 적정 대지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갖고 있고 이런 게 구구각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 대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땅 위에 눌러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땅 위에 그 건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그 사람이 자력이 있다면 금전 청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판이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과정에서 다른 판단들, 예를 들면 적정 대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너는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조금 논란이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법원 1922년도 2022년도 사건인데 보시죠. 이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법원 판례 해서 일반 이제 공유물 이론도
법원이 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단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기 상당하다. 그러니까 적정 대지 지분만 갖고 있으면 그 땅덩어리는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고요. 자, 그래서 요게 대법원에 뭐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길게 썼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그 일단 결론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판결이 이제 선고됨으로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서 기존에 조금 다른 판단은 파기가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도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이제 파기가 되고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그런지 상당히 이제 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82페이지 넘어가고요. 8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도 뭐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있는데 이 사건은 소수설이 전혀 없이, 다시 말하면 반대 의견 없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법원 실무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업심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랄까요, 논란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 기존 판결 이런 부분을 잘못 보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하우심 판결이 잘못 판결남으로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85페이지인데요. 또 하나의 쟁점은 동일 건물 안에 층별, 위치별 소유자 간 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사이에서도 층별에 따라서 1층이냐, 2층이냐, 또 꼭대기층이냐, 또 위치별, 동쪽이냐, 남쪽이냐, 도로변이냐, 후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가격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상가점포일 경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유 부분 면적 이제 지료 청구를 할 때요, 어떤 전유 부분 면적을 기계적으로 이제 네가 전유 부분 면적이 전유 부분 면적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층별이나 위치별 이런 차이로 발생하는 구분 건물 가격 차이, 효용 비율이나 효용 가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 효용 가치, 이런 차이도 반영을 할 것인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요걸 이제 실무상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정적으로 차이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감정상으로 보면은 층별 효용 비율의 차이가 또는 위치별 효용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예. 있는데 집합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의 점유는 단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죠?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땅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1층에 전유 부분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1층에 가까이, 땅에 가까이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땅의 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실제 이용 가치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이제 그런 식이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도 역시 그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판결도 역시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올라가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는데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대법원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